네, 오늘 이번 주 월요일장 활짝 포문을 열겠습니다. 투자 알고리즘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코스피가 잘 갑니다. 코스닥은 현재 좀 약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고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순환매를 저희가 키워드로 잡아봤는데 매일매일 그만큼 좀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다르죠. 오늘은 화장품이고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별점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실적도 너무 좋고요. 네. 얼마 전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는데 매출이 30%나 급증했대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잘 팔린 1등 브랜드가 바로 또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화장품은 지금 센티멘트도 너무 강하고 실적 베이스도 있고 그 외부적인 그 대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삼박자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지금 좀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화장품 긍정적이십니까? 네, 화장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보고 있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APR하고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그리고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제가 어필하고 있는 SMCG 요 네 종목 정도인데 요 종목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시진핑 방한 기대감에서 이제 중국 연관된 화장품 관련 종목들까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라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실적 베이스가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APR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달바글로벌도 그렇고 SMC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든지 이런 종목들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사실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방한이 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진핑 방한은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좀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받쳐준 종목들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APR, 달바글로벌, 한국콜마, SMCG 다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 네네. 그래도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종목 그런 위치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요즘 종목들이 저는 중강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가요. 그래서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APR 같은 경우는 드디어 감액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액 배당 아시죠? 비과세 배당인 거.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들이라서 일단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은 다 이유가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는 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네 종목이 진짜 전부 다 신고가인지는 몰랐는데 정말 잘 가네요. 근데 사실 오늘 가장 시세 탄력이 좋은 쪽은 중국향 네, 화장품주예요. 그쵸? 네네.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그러면 우리가 실적 베이스로는 뭐 달바글로벌 APR 본다고 네네. 했을 때 중국 이슈 모멘텀 갖고 있는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는 단기 급등일까요? 아니면 계속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국 화장품도 이전에 상한가 나왔었다가 한 2주 쉬었다가 지금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정 시에 급등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씩 시적 베이스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고집스럽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모멘텀 쪽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강한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는 네 가지 종목 중심적으로 보자. 화장품주 말씀 주셨고요.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는데 네. 블랙핑크 신곡 네네. 나온 거 뮤비 보셨어요? 아니, 아직 노래 못 되게 봤어요. 몰랐어요. 신나던데? 예? 몰랐어요. 아니, 블랙핑크가 죄송합니다. 하반기 얼마나 그 IP 대어의 컴백인데요. 그 노래 좋더라고요. 일단 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 같은 종목들 최근에 상승 랠리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약간 조정 나왔거든요. 네네.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엔터수 같은 경우는 중립 이하 관점에서 일단 보고는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아시겠지만은 엔터수가 정말 흐름이 좋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래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듯이 엔터주가 약간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있었던
Y젠터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SM이 최근에 기술적으로 약간 상승세가 꺾이나? 네. 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인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중립 위와 관점에서 관망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오너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YG엔터, SM,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립 위와 관점인데 사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YG엔터가 흐름이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엔터주 내에서 한번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YG엔터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YG엔터가 아니라 JYP 엔터 죄송합니다. JYP JYP 엔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터주들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엔터주 안에서 접근이 필요하시다면 JYP 엔터 정도 말씀 주셨고요. 네. 뭐 소비주 안에서 여행이나 오늘 뭐 강한 면세점, 뭐 최근에 카지노도 진짜 잘 가고 그리고 호텔주도요. 예, 그러니까요. 그쪽 소비 쪽으로 네. 아예 시선을 돌리는 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GSPN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단기간에 그러니까 요즘 종목들 그 특징이 기회를 안 주고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거 더 갈까 싶은데 더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위치해 봤을 때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신라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한번 일단 리스트업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행주 엔터보다는 지금 여행주가 좀 더 낫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랑풍선, 하나투어, 모두투어 요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지노는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최근에 너무 롯데 올랐죠. 관광개발도 받고 파라다이스도 봤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물론 중강만 같은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하고 롯데 관광개발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엔터를 보는 것보다 지금 여행 쪽을 보는 게 낫다라고 하셨고 호텔 신라랑 노랑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주가 흐름 이번 주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SK 하이닉스로 넘어갈게요. 하이닉스가 드디어 30만 원을 안착했고 이제 정말 그 증권가가 말했던 38만 원, 39만 원 네네. 그러니까 40만 원에 또 한 번에 고지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나스닥과 엔비디아 주가가 강했던 것도 사실 하이닉스의 상승에 한몫을 했고 지금 조정 한번 받고 다시 고점 경신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다시 더 갈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실적 발표일이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하이스가 잘 가는 건 사실인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치에서 그렇게 잡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확인 후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이스가 지금 날짜를 제가 제대로 봤으면 28일인가? 그 날짜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마 정말 잘 나올 겁니다. 9조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1분기 때 너무 퍼센테이지가 좋았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폭이 지난 1분기 때 154%였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는 그 정도 퍼센테이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과연 2분기 때 몇 퍼센테이지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게 나올 겁니다. 좋게 나올 건데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고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 같은 경우는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중립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주분들은 그럼 홀딩이시겠네요. 네,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너무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게 그쵸. 숫자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네. 밸류가 높기 때문에 지금 9조 예상인데 네. 만약에 10조 나와버리게 된다라면은 그럼 더 갈. 아마 그게 피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피크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는 실적이라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네네. 건너자 말씀 주셨어요. 삼성전자는요. 그 주가에 대한 매력도 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하나 이슈가 있는 게 그 이재용 회장의 그 네네. 대법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 대법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상승 여력을 받아갈까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악재 해소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중을 과연 크게 볼까?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보다는
얼마만큼 실적인데? 앞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전제는 관세 리스크, 반도체를 비롯되고 있는 관세 리스크. 지금 세액공제 35%까지 미국에서 상원에서 내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지를 아마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분 리스크보다는 아마 지배구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룹 내에서 지배구조 개선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업으로 갔을 때 이제 작년까지는 어쨌든 HBM 쪽에서 엔비디아를 못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하반기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자체 AI 칩을 이제 출시가 준비되고 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볼드컴 관련돼 가지고 HBM 매출이 하반기 어떻게 잡히냐가 아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사법 리스크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악재 해소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사법 리스크보다는 솔직히 HBM이라는 그 이슈와 실적에 네네.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다라고 말씀 주셨고, 반대로 그럼 삼성그룹주 안에서 지배구조 이슈 네네. 있는 종목들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삼성물산 그쵸?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그쵸? 오늘도 거의 고점 터치했고, 지금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 다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삼성물산 포함해서 삼성 뭐 화재도 있고 삼성생명도 있고 주가 흐름 강한데 혹시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 세 종목이 다 좋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다 좋다고요? 말씀을 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법개정과 연관돼 가지고 이제 원칙적인 자산 수각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쪽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둘 다 이제 삼성생명도 그렇고요, 삼성화재도 그렇고 양쪽 다 아시겠지만은 자사주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000원에 DPS입니다. DPS 기준으로 19,000원 배당을 했던 기업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사수 원칙적 소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왜 좋냐면은 지배구조 관련 부분들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 이게 치대공과에서 시가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면은 이게 삼성생명의 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배구조를 조금 바꾸는, 우회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삼성생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제 어찌 보면은 주식 교환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스의 주식을 주고 그리고 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 쪽으로 주는 그런 방식이 네. 가장 뭐 어찌 보면은 뭐 그 자금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 뭐 꼭 이게 아니라도 뭐 요 비슷한 방식으로 아마 지배구조 개편을 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그렇고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연유 때문에 세 종목 다 괜찮은데 그래도 픽을 하나 하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네. 픽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생명이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종목 중에서 그나마 제일 이제 덜 가파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보다 삼성물산입니까? 또 저를 고민하게 만드시네요. 글쎄요,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올해까지만 보게 된다면 삼성물산을 선택하는 게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나오면서 공공연하게 말씀 많이 드렸던 것들이 앞으로 2년을 보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게 되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기간을 두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볼 건가 아니면 내년까지 볼 건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올해를 본다? 라면 삼성물산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그룹자 안에서의 물산의 흐름이 더 기대된다라고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다음은 저희 네카오 볼 텐데요. 그 미국이 이번 주부터 크립토 위크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상자산 3법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많이 나올 텐데 네카오가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사실 크립토 위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네카오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책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찌보면 세론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네이버란지 카카오란지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나리 같은 종목들이 물론 다나는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요.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외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아니면 국내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해외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크립토 위크도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이 나온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카카오페이 100% 넘게 급등 그리고 카카오도 100% 넘게 급등이 나올 때 못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떤 가격 조정이 어찌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플랫폼이 과거 2020년 때 비대면 수혜준에서 가고 주가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AI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느긋하게 가격 조정을 한번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매수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느긋하게 끈덕지게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코로나19 처음에 발발했을 때 네카오 이제 고점에 좀 사고 많이 네. 좀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손이 잘 안 갈 것 같은데 네카오 말고 사실 다른 더 나은 대안 섹터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카오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상반기에는 관세가 이슈였다라면 하반기에 저는 금리가 시장의 이슈가 될 거라고 금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관세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네. 하반기는 이제 과연 연준이 9월 달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할 것인가 이게 화두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는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가 이슈고 그리고 최근에 기술주가 또 강세잖아요. 기술도 금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금리가 이슈인데 그러면 이 금리와 연관돼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라는 그런 접근법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 금리와 연관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충분히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하반기에 이 굵직한 모멘텀 키워드는 금리가 될 거다. 그러면 플랫폼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카카오페이가 네네. 골드만삭스의 그 매도 리포트를 좀 받으면서 오늘 급락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 21선을 좀 넘겨버려서 이거 회복 네. 가능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아직 이르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종목을 보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냐, 악재 영향을 받느냐, 호재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은 악재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은 정부에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 안 할 거야. 이게 가장 큰 악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할 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예를 들게 되면 탈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한 2주 걸려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가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문제지 다시 한번 이게 순환매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AI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21선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처럼 조금 더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럼 그 가격 조정 위한 매수는 여전히 네. 유효하다라고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순환매는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21선 회복 못하면 추가 하방은 더 열릴 수 있다. 자,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주주환원 정책 순환매, 증권, 보험, 지주사 있죠? 음. 증권하고 지주사가 오를 대로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험이 치고 올라옵니다. 한화손해보험도 주가 차트 정말 장난 아니죠? 그렇죠? 보험 쪽으로 이번에 수급이 더 몰릴까요? 이미 몰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보험주가 어쨌든 상당히 시장을 오늘만 보더라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주주 환원책,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통한 어떤 주주 환원책에 맞는 섹터 쪽으로 계속 순환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주사 갔다가 금융주 갔다가 증권주 갔다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험주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주주 환원색에 맞는 취지에 맞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수사가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돈 되는 상장하지 않은 지주사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CJ 있잖아요. 네, 이것도 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아, CJ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네네. 돈 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지주사와 증권사, 보험사 힌트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